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내부 수익률 분석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 개요의 이제 미래 가치 또는 수년제 가치 또는 연간 가치, 아무튼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이제 단위금액 가치라든지 또는 연간 등가가 0이 되도록 하는 수익률 I스타를 우리가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릅니다.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지만은 내부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어떤 주어진 투자 대안의 현금 흐름 개요 내부적인 정보만 가지고 수익률을 구했다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지, 이게 무슨 우리 기업의 내부적인 수익률이다, 기업의 뭐 내부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다, 뭐 어떤 그런 뜻에서의 이제 내부 수익률이 아닙니다. 중요한 용어는 아무튼 이 수익률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수익률, RR. 근데 그 수익률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가 이제 내부 정보, 투자 대안의 내부적인 정보를 쓰느냐, 아니면 투자 대안의 내부에 들어있지 않은 외부적인 정보를 쓰느냐, 그거에 따라서 뭐 내부 수익률법이다, 외부 수익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용어가 조금 헷갈리게 이제 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몇 번씩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것 때문에 헷갈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런 내부 수익률은 떻게 찾아지냐면은 요렇게 찾으면 되죠. 내부 수익률 I스타라는 거는 요런 이제 등식을 만족하는 I를 찾는 것과 다름 아니다. 근데 이제 요 등식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미래 가치 기준으로 한 거죠. 미래 가치. 왜냐면은 요 등식 자체가 우리가 내가 노트를 하나 꺼내서 써보면은 이 등식 자체가 어떤 이제 현금 흐름 개요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때 이제 비용이 한번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지멋대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때 그럼 요거에 이제 0시점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양이니까 크기니까 A0, 뭐 A1, A2, A3, AN까지 있다고 치면은 요거의 단위금액 미래 가치는 이제 단위금액 미래 가치를 F라고 그냥 쓰겠습니다. F는 이렇게 될 거잖아요. 얘를 여기까지 n번 미래로 보낸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n번. 그러니까 A0에 1 플러스 i의 n승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러면 n-1번 보내야 되겠죠. A1은 1 플러스 i의 n-1번. 얘는 n-2번 보내야 되겠죠. 1 플러스 i의 n-2번. 얘는 3에 1 플러스 i에 n-3번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쭉 해서 a n은 1 플러스 i에 n-n번 보내야 되는 거죠. n-n번이라는 거는 0번이고 그 말은 이거 자체가 1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이 기호로 써주면은 t가 뭐 0부터 n까지, t가 0부터 n까지 at의 1 플러스 i의 n-t승. 요거가 그래서 이런 주어진 현금 개요의 단위금액 미래 가치인데, 근데 이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게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I 값을 I라고 하고, 그거를 우리가 I 스타라고 표기를 한다. 자, 이거 잘 안 보이나? 이렇게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요 내부 수익률법, 요 방법에서는 어떤 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구할 때 투자 대안의 내재된 정보만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법 IRR 메소드라는 이름이 붙어지게 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투자 대안의 외부적인 정보, 예를 들어서 기업의 MARR 같은 거,
그러니까 MARR 같은 거는 이제 이런 투자 대안에 나타나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입해서 투자 대안의 또 다른 수익률을 구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인데, 이는 외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럼 내부 수익률법을 썼을 때 의사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냐, 이런 거죠. 어떤 투자 대안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 아이스타를 구했는데, 걔가 그 우리 기업이나 아무튼 개인의 최저 필수 요구 수익률 MARR 이거보다 이 내부 수익률 이게 더 크면은 그 투자 대안은 경제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내가 이런 이제 투자 대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 0시점에 투자할 수 있는 비용, 이 A0 또는 P만큼의 자금이 이제 나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거를 사실 대안은 하나라고 하지만 거기에 이제 숨겨진 하나의 대안이 더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저기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투자해서 막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요 대안 하나가 있고,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한테 MARR이라는 게 있으니까 MARR만큼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투자 기회에다가 똑같은 만큼, 이걸 P라고 하죠. P만큼을 거기다가 묻어놓고 나중에 한 방에 이렇게 찾는 거. 이거를 우리가 do nothing 대안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do nothing.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요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투자 대안이 하나 있을 때 그거의 경제성을 판정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투자할지 아니면 거기다 투자하지 말고 MARR로 이자를 지급하는 은행 같은 데다가 넣어둘지, 그거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런 투자 대안을 고려했을 때 여기에서의 수익률, 여기에서의 얻어지는 수익률이 여기에다 넣었을 때의 수익률은 사실 MARR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 우리가 사실 I스타를 구해보면 이게 사실 MARR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랑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 내리는 거는 현재 가용자금 P를 고려 대상이 되는 투자 대안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과 그리고 MARR로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에 투자했을 때 얻어지는 수익을 비교해서 수익이 더 큰 쪽에 투자하는 그런 의사결정과 이제 동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부 수익률법의 기본적인 걸 알았으니까 한번 예제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 분석, 내부 수익률 분석의 단일 대안의 경우, 단일 대안에 대해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할 경우 IRR 내부 수익률은 검토되고 있는 투자 대안이 도나띵 대안보다 좋은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한번 해보자. 이게 뭐냐면 이 S&P 머신 예시를 또 가져왔습니다. 앞에 예제 4.1, 5.1에서 다룬 S&P 머신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자. 이 장비는 구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이 50만 달러인데 구입 후 10년 동안 매년 92,500에 상당하는 비용을 절감해주고 10년 사용 후 잔존 가치는 5만 정도로 추정되었던 그런 예시였고, 그때 MARR이 10%였었습니다. 그래서 MARR 10%에서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한다면 이 투자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것인가? 일단 현금 흐름도 이렇게 나오죠. 초기 비용 50만, 그리고 92,500씩 10년, 그리고 마지막에 잔존가치 5만 더해줘서 이때는 이제 총 양의 현금 흐름의 크기가 92,500 더하기 5만이었던 이런 예제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분석 과정을 보면은 제가 그랬죠. 단일 금액
단일 금액 어떤 가치 그게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등식을 세워가지고 그 등식을 만족하는 i를 찾으면 된다고 했는데 뭐 여기 앞에서는 그냥 이제 미래 가치로 이렇게 식을 세웠는데 어떤 시점에서의 단일 금액 가치를 해도 되니까 저 여기 예제에서는 수년제 가치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는 여기에 요 시점으로 다 맞춰준다는 거죠. 0시점. 근데 0시점에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 지금 이 뒤에 있는 얘네들만 다 이대로 할인해주면 돼. 그랬을 때 그게 0이 되도록 그러니까 이런 등식을 세우라는 거죠. 이런 등식은 사실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런 등식은 요거 그러니까 요게 5만이 50만이 이렇게 92,500인데 이게 10년짜리 연간 등가 그러니까 연간 등가가 92,500인 10년짜리 균일급수 현금흐름 걔를 P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2,500에다가 P를 구하고 싶어. A를 할 때. 그리고 그때 적용되는 이 이자율 또는 수익률, 할인율 이거는 i가 적용이 되고 기간의 개수는 10, 50만이 요거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에 요거는 92,500 더하기 5만이니까 92,500은 여기에 이렇게 포함돼서 가 있으니까 5만만 과거로 보내면 되는데 이때는 p by f 쓰면 되죠. 맛이 이렇게 요 등식을 이제 만족시키는 i를 찾으면 돼요. 여기에 i가 미지수로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그대로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뭐 여기에다가 이제 p by a 공식은 좀 외우기가 힘드니까 가져왔잖아요. 50만이 92,500 곱하기 1 플러스 i의 10승 빼기 1 그리고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10승 그리고 5만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0승 요 등식을 만족하는 이제 i를 찾으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한번 양변 정리해 볼까? 그러면은 요 자체를 양변에다 다 곱해보자. 그러면은 50만 곱하기 i 곱하기 1 플러스 i의 10승이 92,500 곱하기 1 플러스 i의 10승 빼기 92,500 플러스 10승 10승이니까 5만 i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제가 다 지금 이걸 뭐 이렇게 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몇 차 방정식인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넘겨본 건데 보니까 i 곱하기 이 i의 10승짜리가 있으니까 1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무슨 근해 공식 이런 걸 써서 해석적인 방법으로 찾는 거는 어렵다. 그럴 때는 항상 못 찾는 건 아니고 이렇게 숫자를 막 넣어가가지고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솔루션을 찾아내는 이제 수치적인 방식으로 찾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수치적인 방식을 제가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2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거 요거랑 요거는 제가 이미 소개한 바가 있는 거고 요 마지막에 있는 이제 요것만 좀
지금 토픽에서 처음 소개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이파이 저 옵티마이즈 저거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구현을 해야 되죠. 함수를 구현을 하는데 무슨 함수를 구현하면 되냐면은 요거를 요 등식을 등식에서 이제 얘만 좀 일로 보내 좌우변으로 옮겨가지고 한쪽을 0이 되게 만든 다음에 0이 아닌 다른 쪽 변의 그 표현식을 함수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템프 뭐 F라고 할까? 그냥 F라고만 하겠습니다. F라고 하고 합니다. I 그러니까 I를 좀 인자로 받아서 마이너스 50만 플러스 9만2천만. 그러니까 요 식은 뭐냐면은 아까 내가 노트에서 보여줬던 요 식인 거예요. 요 식인데 요거 그러니까 이거나 뭐 이거나 똑같은데 요 형태를 해가지고 요것만 좀 좌변으로 넘겨서 0은 마이너스 50만 플러스 요 뒤에 거 요게 되게 만드는 그거를 이제 써줬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고 분모 2500 곱하기 1 플러스 i의 식승 빼기 1 이거 나누기 i 곱하기 1 플러스 i 의 식승 이걸 나눠주고 5만 곱하기 1 플러스 i의 10승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은 함수가 만들어지고 요거에 요 함수가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i를 찾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모듈에 fsolve 함수를 쓰면 된다. from 사이파이 옵티마이즈 import fsolve 한 다음에 fsolve 그리고 함수를 위에 만든 함수를 넣어주고 시작점을 적당히 찾아주면 되는데 한 0.1로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등식 요 함수가 0이 되는 걸 만족하는 즉 요 등식을 만족하는 i 값은 0.138 정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부 수익률이 13.8%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 넘파이 파이낸셜에서 이자율 찾아주는 그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넘파이 파이낸셜 NPF 이거를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NPF의 레이트 함수 이 레이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비율을 찾아주는 거죠. 레이트 이름 자체가 레이트잖아요. 레이트이 꼭 인터레스트 레이트일 필요 없고 이런 레이트 오브 리턴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레이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MPR은 10개니까 10이고 그리고 이 현금 흐름도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넣어주면 돼. 이때 PV는 보자. PMT가 먼저 나오네. PMT는 92,500이죠.
계획기간 동안 균일하게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 즉 연간 등가를 PMT에다 넣어주는 거고, PV는 마이너스 50만이겠죠. 요 50만 0시점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크기 그거고, FV는 5만이겠죠. 5만. 이 14만 2,500이 아니죠. 14만 2,500은 92,500 더하기 5만인데 92,500은 이 PMT로서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5만만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이런 연간 등가랑 PV를 이런 FV로 만들어주는 그런 이자율 I는 뭐냐, 그걸 찾아주는 함수인 거예요. 해주면 결국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에서 구한 이거랑 똑같이 13.8%가 나오고요. 세 번째 방식은 바로 아주 이제 우리 넘파이 파이낸셜에서 딱 이 내부 수익률을 구해주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함수가 사실 있어요. 이게 IRR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걸 쓰면 돼요. 이름부터도 IRR,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Internal Rate of Return을 리턴 해주는 그런 함수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기에다가 리스트 CF라는 거는 그 앞서 보여줬던 요겁니다. 앞서 보여줬던 요 현금 흐름 개요 50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리스트 CF.밴드하고 여기다 92,500을 좀 넣어주고, 그리고 리스트 CF 맨 끝에 있는 거는 5만을 좀 더 더해줘.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볼까? 그렇게 지금 딱 돼 있죠. 맨 끝에 것만 14만 2,500이 돼 있고, 그럼 얘를 그냥 npf.irr 여기에다가 그냥 저 현금 흐름 개요만 넣어주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현금 흐름 개요 정보만 딱 있으면 그거의 수익률을 구해주고, 그래서 IRR에다가 이 현금 흐름 개요 요 정보만 딱 넣어주면은 수익률을 계산해주는 그게 내부 수익률 함수.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오죠. 요것도 직접 우리가 수치적인 방식으로 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은 거, 그것도 그렇고, 그런 레이트를 어떤 현금 흐름 개요의 정보를 하나하나 넣어줬을 때 그렇게 해주는 레이트를 찾는 함수, 레이트를 썼을 때도 똑같이 나오고, IRR을 구해주는 함수를 써도 똑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IRR 함수가 어떻게 이제 구현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위에 했던 이런 방식으로 내부적으로 수행을 할 거예요. 이것도 뭐 이런 데로 가면은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 여러분들이 이거 구현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요 하나의 간단한 예제를 좀 컴퓨터로 해결을 해봤고, 자, 그래서 좀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 보면 예제 6.1은 내부 수익률법이 지니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뭐냐면은 S&P 머신에 지금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그로부터 13.8%의 이제 투자 수익이 기대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수익이라는 거는 사실 수익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수익률은 이제 연평균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현재 가치나 미래 가치를 수치로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호소력이 클 수가 있다. 왜냐면 직접 내 MARR이랑 직접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MARR. 근데 내가 그 얘기 여기서 이 얘기를 안 했네. 아무튼
의사결정을 할 때 MARR이랑 이 내부 수익률이랑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더 크면 경제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MARR 10%라고 했는데 내부 수익률이 13.8%니까 경제성이 있는 거고,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지금 13.8% 수자 수익이 기대된다 얘기를 하면, 아, MARR이 10%니까 그거보다 3.8%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이 얻어지는구나. 그러면은 조금 내 돈이 얼마나 더 가치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로서 얘기를 해주니까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투자자들은 뭐 연 9.9%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가지고 내부 수익률 분석에서 가장 간단한 이제 단일 대안의 경우에 대해서 다뤄봤고, 다음 영상에서는 내부 수익률 분석을 단순하게 쓸 때 좀 문제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